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89살입니다. 이름은 박현수이고 내과 전문의로 55년을 일해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에서 수련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청진기를 귀에 걸고 진료실에 앉은 날이 1만 9천 일이 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의사 가운을 벗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병원에서 배운 것보다 환자들에게서 배운 것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55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현대의학은 위대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치료는 환자의 몸이 스스로 싸울 힘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이 부분을 완전히 외면해 왔습니다. 환자가 영양 보충이나 면역 관리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런 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그냥 병원에서 주는 약만 드시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평생 경험하고 공부한 내용을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 전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병원에서 직접 허브티와 베리주스, 인삼 농축액을 제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부분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 중인 환자가 홍삼이나 한약을 먹는다고 하면 의사들이 강하게 반대합니다. 약물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메이오 클리닉과 존스 홉킨스 병원의 연구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천연 성분은 항암제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2018년 MIT 연구팀은 블루베리와 크랜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항암 치료 중 산화,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도 감태와 다시마의 후코이단이 항염 효과가 뛰어나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왜 한국 병원은 이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까요? 의료진의 교육과정에서 영양학이 거의 다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원과 제약회사는 환자가 오래 입원하며 비싼 약을 쓰는 것에서 더 많은 수익을 얻습니다. 김호철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호철님은 65살에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몸무게가 70kg에서 2달 만에 55kg까지 떨어졌습니다. 식욕이 없어서 밥을 거의 먹지 못했고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치의는 체력이 너무 약해져서 더 이상 항암 치료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호철님의 가족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암과 싸우는 게 아니라 굶주림과 싸우고 있구나. 저는 호철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약이 아니라 밥입니다. 하루에 단백질을 60g 이상 드셔야 합니다. 찐 계란, 두부, 닭가슴살, 생선을 조금씩 자주 드세요. 그리고 아침마다 감태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세요. 처음에 호철님은 입맛이 없어서 먹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매일 조금씩 음식을 준비해서 드렸고 한 달이 지나자 체중이 58kg으로 늘었습니다. 2달 뒤에는 62kg까지 회복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체력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주치의도 깜짝 놀라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치료의 진짜 주인공은 약이 아니라 환자의 몸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걸까요? 체력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왜 치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수십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매일 죽고 새로 만들어집니다. 세포를 새로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한데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뿐 아니라 면역 세포, 호르몬, 효소를 만드는 핵심 물질입니다. 백혈구도 항체도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20살 때는 80%를 흡수하지만 60살이 되면 50% 정도밖에 흡수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40살 이후부터는 소화효소와 호르몬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단백질 소모량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려면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한데 식욕은 떨어지고 소화 기능도 약해진 상태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급격히 마르는 겁니다. 이걸 막으려면 하루에 최소 50에서 7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계란 한 개에는 약 6g, 두부 한 모에는 약 20g, 닭가슴살 100g에는 약 30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만 먹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려면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MIT 연구팀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감태후코이다는 염증을 억제하고 암세포 성장을 방해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아침 루틴은 이렇습니다.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신 뒤 찐 계란 2개와 김 2장을 먹습니다. 그리고 감태 분말 1티스푼을 물에 타서 마십니다. 점심에는 생선구이나 두부찌개를,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나 흰살 생선을 드세요. 주의할 점은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간이 단백질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면 암모니아가 쌓여서 간성 혼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제는 과다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주므로 가능하면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꼭 단백질을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체력을 유지하는 또 다른 핵심은 장 건강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경상남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보냈습니다. 아침마다 할머니는 보리밥에 된장찌개, 김치, 상추쌈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밥상이 얼마나 완벽한 건강식인지. 저는 어린 시절 내내 배탈 한 번 난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많이 씹어 먹어라. 장이 튼튼해야 병이 안 생긴다고. 그런데 서울로 올라와 의과대학에 들어간 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기숙사 식당에서는 흰 쌀밥과 고기 반찬 위주로 나왔습니다. 채소는 겨우 김치 한두 조각뿐이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라면과 빵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1년을 보내자 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배는 늘 더부룩했고 얼굴에는 뾰루지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밥상에는 과학이 숨어 있었구나. 보리밥에 식이섬유, 된장에 발효 미생물, 상추의 수분과 비타민, 그 모든 것이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었구나.
그 후로 저는 장 건강에 대해 깊이 공부했고 평생 환자를 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이 무너지면 모든 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 면역 세포의 70%가 장에 모여 있습니다. 장 점막의 유익균이 외부 병원균을 막아주고 면역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장이 나빠지면 유익균이 줄어들고 유해균이 늘어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특히 변비는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변비가 생기면 대장 안에 변이 오래 머물면서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 압력이 장벽을 밀어내면 개실이 생기고 개실염이 반복되면 용종이 생기고 용종이 오래 방치되면 대장암으로 발전합니다. 장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식이섬유를 하루 25g 이상 드세요. 보리밥, 현미, 고구마, 브로콜리에 풍부합니다. 둘째, 된장, 청국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매일 드세요. 셋째, 물을 하루 1.5리터 이상 마시세요. 넷째, 음식을 30번 이상 씹으세요. 한국인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서도 채소는 적게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기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고기를 먹을 때 섬유질을 함께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반드시 상추, 깻잎, 양파와 함께 드시고 된장찌개나 청국장찌개를 곁들이세요.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 가셨나요? 만약 이틀 이상 안 갔다면 지금 당장 식단을 바꿔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흰 쌀밥 대신 보리밥을 드시고 된장찌개 한 그릇을 꼭 챙기세요. 장 건강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늘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을 동시에 앓는 50대 남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매번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뭘 드셨나요? 열의 9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했습니다. 삼겹살 200g에는 약 50g의 포화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 포화지방은 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혈관벽에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전이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삼겹살과 함께 먹는 것들입니다. 흰 쌀밥 한 공기는 각설탕 14개와 맞먹는 당분입니다. 소주 한 병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지방간을 만듭니다. 식사 후 믹스 커피는 설탕 3스푼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40살 이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20살 때는 삼겹살을 먹어도 금방 소화되지만 50살이 되면 그 지방이 고스란히 혈관과 간에 쌓입니다. 그럼 고기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삼겹살 대신 오리고기나 흑염소 고기를 드세요. 오리고기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생선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전을 예방합니다.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흰 쌀밥과 밀가루는 정제 과정에서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모두 제거됩니다. 남은 건 거의 순수한 전분입니다. 대신 현미, 보리, 귀리, 메밀을 드세요. 이 곡물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3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지중해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낮았습니다. 우리도 한국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현미밥에 된장찌개, 구운 김, 나물 반찬. 점심에는 보리밥에 생선구이, 미역국, 김치.
저녁에는 귀리밥에 두부찌개, 상추쌈을 드세요. 오늘 저녁부터 삼겹살 대신 생선구이를 드세요. 밥은 흰 쌀밥이 아니라 보리밥이나 현미밥으로 바꾸세요. 반찬은 나물 위주로 준비하고 된장찌개를 꼭 곁들이세요. 후식으로는 믹스 커피 대신 블루베리 한 줌이나 사과 반쪽을 드세요. 어제 저녁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고기가 있었나요? 생선이 있었나요? 내일 저녁부터는 단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평생 현장에서 배운 건강의 진실을 나눠 드렸습니다. 병원이 말하지 않는 이야기, 제약회사가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치료보다 중요한 건 체력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베리와 해조류로 항산화 물질을 보충하세요. 둘째, 장 건강이 모든 병의 출발점입니다. 보리밥, 된장, 청국장으로 장을 튼튼하게 만드세요. 셋째,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삼겹살과 흰 쌀밥 대신 생선과 잡곡밥을 선택하세요. 저는 올해 89살입니다. 동료 의사들 대부분은 이미 은퇴했고 몇몇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강의를 합니다. 제 비결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저 매일 아침 단백질을 챙기고 보리밥을 먹고 채소를 많이 먹었을 뿐입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동안 몸을 함부로 대하다가 암이나 당뇨병 진단을 받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약으로 증상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면 됩니다. 내일 아침 식탁부터 바꾸세요. 흰 쌀밥 대신 보리밥을 짓고 계란 2개를 쪄서 드세요. 된장찌개 한 그릇을 끓이고 김 한 장을 구워서 드세요.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보충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환자를 살린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환자 본인이었습니다. 치료를 받아들이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매일 노력한 사람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의사는 도구를 제공할 뿐입니다. 진짜 치료는 환자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 의사로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의사는 병만 고치는 직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사는 사람의 삶을 함께 세워주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함께 세워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몸이 아프기 전에 먼저 돌보세요. 병원 신세를 지기 전에 식탁을 바꾸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10년, 20년 동안 조금씩 쌓인 나쁜 습관이 결국 병이 됩니다. 반대로 건강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인 좋은 습관이 결국 건강을 만듭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89살 늙은 의사입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